사업하고 있는 전영아입니다. 네, 반드시 읽겠습니다. 제 핫한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저는 강의 대박 나려고 하나 봐요. 왜냐면 출근하면서 엄청 심하게 넘어져가지고 되게 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지금 허벅지에. 강의하다가 울면 허벅지가 아파서 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년 전에 그 투잡스쿨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스피치를 하려고 여기 위에 올라왔었는데 그게 1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목은 나의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스피치를 가지고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스폰서님은 최하멸 안진현 사장님이고요. 상위 스폰서님은 전지현 박지훈 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은 권미정 사장님이십니다. 사회는 윤나라 사장님이십니다. 네, 저의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저는 8년 동안 공군에서 항공기 정비사로 근무를 했고요. 저는 군인이 되게 천직이었어요. 23살에 입대를 해서 딱 그 체계적인 그 울타리 안에서 그냥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출근 8시 하고 퇴근 6시, 7시, 저녁 12시에 퇴근한 적도 되게 많고, 근데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저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화도 있고 족구화도 있어요. 그런 거를 좋아해가지고, 나는 군인 아니었으면 뭘 하고 먹고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군인이 너무 천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래, 세상 공무원 하면서 안전하게 살면 되지, 뭘 밖에서 이렇게 험난하게 살아,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군인은 또 입대하면 끝이 아니고, 장기라는 걸 해야 돼요. 장기 선발이 돼야지 평생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건데, 좀 열심히 했더니 감사하게도 장기 선발이 돼서 장기가 됐고, 그리고 남편이 13년 차 군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좀 남들이 부러워하는 소위 말하는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그 연봉을 받으면서 그렇게 군 생활을 좀 순탄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군인들이 8년, 10년, 13년 이런 주기로 회의감이 오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틀에 박힌 생활, 똑같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인데 그 저자가 공군 출신이더라고요. 그 다 군인 출신이라서 그 글 쓴 걸 봤는데 딱 제 생각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남의 돈을 벌어주기 싫었는데 그래도 공군 복무를 하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스스로 돌보는 법을 터득을 해서 군대가 좋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거기에서 내가 한 일을 마음에 들지 않았다. 단 한순간도 그 일을 탓한 적은 없지만 덕분에 내 생에 가장 훌륭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선물은 군대에서 했던 일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절박하게 내 삶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했다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딱 제가 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인스타에 올렸더니 너 책까지 썼냐고 사람들이 이렇게 할 정도로 제 얘기처럼 들렸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주변을 보니까 선배들이, 저는 되게 공무원 하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다 이렇게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그냥 저냥 살더라고요.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저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플랜 B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고작 투잡이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공무원은 겸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메뉴에 공무원 투잡이 또 떠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되게 돈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나 말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래서 투잡도 찾았는데, 그런데 되게 웃긴 거는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말했던 게 있거든요. 뭐냐면 돈 벌려면 사업해야 돼. 그리고 되게 웃기게 또 다른 이야기는 사람 상대하는 직업이 아니라서 다행이야 이러면서 전역은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이런 말로 합리화를 했던 거예요. 나는 어차피 사람 상대하는 못하니까 나는 나 혼자 하는 일 해야 되니까 사업해서 돈 버는 건 알지만 난 그래도 군대에서 안전하게 일을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그냥 입버릇처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역한다는 후배들 있으면 뜯어 말렸어요. 미쳤냐고. 밖에 나가서 너가 호락호락하게 돈 벌 수 있을 것 같냐고 그래서 말렸는데, 그냥 그렇게 입버릇처럼 하고 살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전역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는 다양한 매체들을 막 보면서 왠지 밖에 나가면 성공할 것 같고 막 이런 기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역을 결심을 하고 그러면 내가 자영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책을 막 알아봤는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분야도 정했는데 실상은 내가 처음에 나이가 걸리는 거예요. 나이가 제가 지금 32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30이 넘어서 여자 혼자 나가서 뭔가를 한다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분야는 이미 포화된 시장이었어요. 나가서 내가 이걸로 대박 친다는 보장이 너무 없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이었어요. 돈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하는데 돈도 없는 상태에서 나간다고 하니 이거 그냥 객기만 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민만 하다가 아, 꿈과 현실은 너무 다르구나 라는 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합리화하면서 군대 안에서 그냥 저냥 살았어요. 근데 더 큰 문제점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좋았던 군 생활이 이제는 자존감을 다 깎아내려 버리는 거예요. 아, 나는 할 줄 아는 게 군인밖에 없으니까, 할 줄 아는 게 기술밖에 없으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민간항공기 들어가는 것도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실에 부딪히면서 자존감이 밑바닥을 치는 그 와중에 친구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게 최하별 사장님이거든요. 이 친구가 저한테 찾아온 이유는 당연히 뉴스킨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겠죠. 근데 저는 뉴스킨 일을 하는 친구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면 화장품에 전혀 관심이 없던 친구였어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영업하는 일인 줄 알아서 아, 나한테 화장품 팔려고 오나 보다 이래서 그냥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니까 이제 만났는데 친구가 저를 딱 보자마자 놀란 거예요. 몰골이 말이 아닌 거. 아, 얘가 완전 막 정신이 피폐해져 있는 상태로 오니까 뉴스킨 얘기를 1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가 저한테 제안을 한 게 인문학 학원 가보는 게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인문학 학원이 이 친구가 그 학원을 다니면서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얼마인데 또 50만 원이래요. 세 달에 50만 원? 근데 제가 그때 한 200만 원 좀 못 벌었으니까 50만 원이 거의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에 그냥 등록을 바로 그 자리에 했어요. 근데 등록을 했는데 가기 전까지도 친구한테 야, 나 안 갈래. 그냥 돈 아까워서 그냥 환불할래 했는데 친구가 한 번만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믿자야 본자야 한 번 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3달 동안 학원을 다니면서 너무 좋아진 거예요. 인문학 학원을 가서 내가 처음으로 좋아하는 일이 뭐고 내가 잘하는 게 뭐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처음 안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되게 좋아졌잖아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때부터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게 자기 계획대로 이제 나중에는 알았던 건데 그래서 루미스파 데이에 저를 초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그 마사지 해준다고 초대를 했었거든요. 피부 관리 해준다고. 그럼 제가 상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베드에 누워서 뭔가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건가 보다 해서 왔는데 사람이 잔뜩 많은데 옷을 벗겨서 이게 안 치는 거예요. 저는 여자가 되게 무섭고 싫었거든요. 왜냐면 아니 제가 여자지만 그 군인들 그 안에서 살던 버릇이 있어서 말을 못 하겠네. 말도 못 하고 눈도 못 마주치고 막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옷을 벗기고 안 치는 거예요. 근데 딱 이런 자리였는데 앉혀서 이제 떨떠름하게 받고 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좋은지도 모르는데 또 앞에 있는 사람이 얼굴 바뀌는 것도 보여. 근데 내 얼굴은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잘 갔어요. 집에 가면서 아, 난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가는데 친구가 뒤통수에 대고 야, 너 내일 나한테 연락할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뭐 알았다, 나 갈게 이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진짜 반쪽이 날아간 거예요. 제가 동그란 얼굴이 되게 컴플렉스였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서 친구한테 말도 안 하고 가입해서 그 자리에서 갈바닉이랑 다 샀어요. 다 사서 남편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혼자 사서 막 썼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루미스파가 그 당시에 본론칭을 안 해서 이제 못 샀는데 친구가 이제 구해준다 그래서 이제 오라는 거예요. 선능으로. 그래서 이렇게 군복을 입고 왔어요. 빨리 받고 싶어가지고. 너무 빨리 받고 싶어서 퇴근하자마자 땡 하고 오자마자 받고 좋다고 이렇게 사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루미스파를 막 하고 나서 제가 친구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야, 클렌징 기계를 쓴 것뿐인데 피부가 너무 맨질맨질하다고. 내가 원래 피지를 다 손으로 뽑고 핀셋으로 뽑았는데 지금 그 자극도 없는데 손으로 한 것보다 깨끗한 수준이라고 너무 대박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쓰면서 진짜 원래 디바이스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신세계였던 거예요. 원래 군인은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되게 극한 환경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피부가 되게 안 좋거든요. 이걸 썼는데 피부가 너무 좋아지니까 그냥 실내를 그냥 막 한 거죠. 이 루미스파 하나로. 그래서 이제 점점 계속 큰 그림에 이제 하나하나 덧칠이 놓여져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갑자기 이 친구가 저한테 자기 시스템 시그프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웃긴 게 또 만들어줬어.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갑자기 루미스파 쓸 수 있는 강연이 있으니까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권준범 사장님 강의 안 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진도 강의를 끝나자마자 막 가시는 걸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친구가 야 이게 어떻게 쓰일지 몰라. 빨리 찍어 이래서 억지로 찍은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쓰일 땐 전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떨떠름한 표정에 이렇게 찍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그 다음 또 저희 팀이 되게 잘하는 게 있어요. 한 번 오면은 절대 놓치지 않아요. 다음 스텝 이렇게 이어서 그 다음 제가 스텝에 걸렸던 덫은 네, 저희 목요일날 하는 별빛 스쿨이었어요. 군복 입고 와서 풀박 사장님 강의였는데 제가 사진 보면서 안 건데 저희 지금 별빛 스쿨 때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겨우 1년 전인데 그래서 그 중간에 또 앉혀가지고 사진 찍었어요. 군복 입고. 그래서 또 이게 이렇게 쓰일 줄 몰랐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더 웃긴 거는 제가 인문학 학원을 다니면서 과제가 하나 있었는데 제일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저는 군대에서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완전 독고다이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불현듯이 딱 생각이 나는 게 전지현 사장님인 거예요. 그리고 최하별 사장님이랑. 그래서 쓴 거예요. 이렇게. 사업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뉴스킨 하겠다고 말도 꺼낸 적도 없고 내가 전역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을 때 이런 글을 썼는데 그래서 친구한테 막 쓰면서 이제 뭐 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그래서 힘든 시절 아픈 시절 다 공유해서 그런 것 같다고 너는 내 인생의 멘토라고 이렇게 글을 쓰고 전지현 사장님 글에는 지훈 사장님이랑 사진 올려놓고 그렇게 당차게 본인의 삶을 사랑하고 앞으로 미래가 기대된다는 사장님의 말은 괜히 나까지 두근거리게 만들었다라는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끌렸나 봐요. 저도 뉴스킨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뉴스킨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뉴스킨을 하려면 군대까지 내려오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가지의 이유를 꼽았는데 군생활의 30년과 뉴스킨의 3년이 똑같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연금 같은 소득을 짧은 시간에 이거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고 제가 다행히 나쁜 머리는 아니었는지 권리소득과 레버러지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군생활을 하려고 했던 이유도 30년의 군생활을 통해서 남편과 같이 7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편하게 살려고 그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싫어도 그냥 있었던 건데 굳이 내가 이거 보상을 이해하는 순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2번째 이유를 찾았는데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시간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가 없어서 포기를 했어요. 나는 진짜 외국의 원정도 나가고 싶고 내가 타고 싶은 시간에 타고 싶은 만큼 타고 싶었는데 군인이란 직업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해외 나가려도 막 한 달 전에 승인을 받아야 나갈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나가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내 꿈, 버킷리스트도 아니에요. 그냥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뉴스킨을 하게 되면 시간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 내가 원하는 만큼 탈 수 있겠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운동도 마음껏 할 수 있겠다. 와 이건 안 할 이유가 없네. 또 2번째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설레이는 마음에 3번째 이유를 찾아왔는데 이건 보여드리면 좀 웃을 수도 있어요. 3번째 이유는 이 친구들 때문이에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방탄소년단이거든요. 제가 방탄소년단 정식 팬클럽이에요. 네, 근데 사람들이 욕할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냥 되게 아이돌 좋아한다고 제가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욕을 하도 하니까 짜증나서 인스타를 닫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별 사장님이 나 비즈니스 하는 거 봐야 되는데 인스타 큰일 났네 이렇게 막 그때 한번 난리가 난 적도 있었는데 이 친구가 왜 저한테 의미가 있냐면 그렇게 황폐했던 제 군생활을 되게 즐겁게 해주는 왠 남군들이 여도를 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짜 이 친구들의 그런 거를 좀 깊숙이 공부하다 보면은 되게 공감적인 가서 그럼 되게 또 신금을 울리는 막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더 이상 말하면 좀 빠순이 같아가지고 근데 그래서 내가 진짜로 돈을 많이 벌고 여기 안에서 흔히 말하는 2천만 장, 100만 장자만 돼도 이 친구가 아이돌 은퇴하는 그 순간에 자기 꿈을 찾아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뭔가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막 되게 부푼 꿈을 안고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안 나오네요. 이게 잠깐 ESC 했다가 Shift F5 한번 눌러주실래요? 저 이거
공중파에 찍힌 저예요. 이게 저고요. 이게 여동생인데 방탄소년단 보러 갔다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영상 찍힌 거 이만큼 좋아했어요, 진짜. 막 8,000원짜리 편데 20만 원 주고 갔다 온 거예요. 방탄소년단 맨 앞자리 콘서트 가면은 300만 원에 팔아요. 막 18만 원짜리가 1,000만 원에 팔고. 근데 이제는 못 가요. 너무 경쟁률이 세가지고. 지금 뉴스킨 하느라 안 가는 것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뉴스킨을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남편을 꼬드겼어요. 여보, 골프 치고 싶지. 우리 돈 없이 그냥 군대에 있는 골프장 가지 말고 돈 많은 데 가자. 좋은 데 가자. 꼬드긴 거거든. 그래? 그럼 밥 사줄게. 가자. 해서 같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까지 2주에 걸친 12시간 강연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LOY 스쿨이 이틀에 끝나지만 그때는 2주였어요. 2주. 토일 이렇게. 그래서 라인업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조규철 사장님, 이선혜 사장님, 뭐 유선희 사장님까지 엄청 많았는데 저희가 쭉 강의를 다 듣고 마지막에 유선희 사장님 강의를 듣고 뚜껑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막 듣는데 막 호주 계곡까지 올라가서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와 이건 진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냥 알아보려고 하긴 했는데 너무 생각보다 큰 비즈니스니까 무서울 정도인 거예요. 그 남편이랑 끝나고 거짓말하고 이 자리 여기 앉아가지고 와 이러면서 둘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쳐다봤어요 서로. 그러면서 이제 결정을 딱 내린 거죠. 저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군인 부부가 뉴스킨의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시죠? 뭔지 아시죠? 일단 첫 번째 사진은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사업 결정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갔던 첫 랠리고 두 번째는 남편과 갔던 두 번째 랠리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진남이라고 저희 팀에서 되게 유행했던 영상인데 여기에 서서 갑자기 자기 포부를 외치는 거예요. 전역할 생각 1도 없었어요. 저 먼저 전역하고 제가 다이아 닮았는 전역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나가가지고 뭐 전역을 결심했습니다. 와이프가 혼자 잘 나가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막 이러더니 잘 차려진 밥상에 혼자 숟가락 얹히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멋있죠. 근데 저는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는데 말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서 이제 포부를 밝히고 이제 전역을 둘 다 4월 1일 날 했어요. 그래서 2월 달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핀업할 때 군복을 같이 입고 올라갔거든요. 2월에 이제 대리점을 달성을 하고 4월 1일 날 제가 전역을 했어요. 전역한 지 이제 9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전역을 하고 남편도 같이 전역을 하고 그리고 9월 달에 골드를 달성을 하고 10월 달에 이제 라피즈를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남편이랑 이제 결혼 5년 됐거든요. 결혼한 지. 근데 4년 동안 한 대화보다 그리고 4년 동안 간 여행지보다 뉴스킨 1년 동안 한 대화가 훨씬 많고 뉴스킨은 같이 하면서 다닌 지역, 나라가 훨씬 많고 군인일 때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남편이랑. 저희 각자 그냥 따로 국밥. 저는 스키 타러 가고 남편은 골프 치러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스폰서 사장님 대구에 강의 가면은 따라가서 또 같이 응원해드리고 뭐 벨로시런도 가고 스타포테셜, 홍콩 뭐 등등을 같이 다니면서 와 부부가 이렇게 한 곳을 바라보고 같이 손을 잡고 갈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솔직히 싸우긴 싸워요. 왜냐면은 의견 충돌이 나니까. 근데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군대 안에 있을 때는 진짜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잘해보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의견 충돌이 나는 거지. 군생활, 군인 부부와 뉴스킨 부부는 너무 가치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그냥 사업 뭐 설명 같은 건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 둘의 모습을 보고 되게 많이 끌려해요. 저 혼자 있으면 과연 끌려했을까? 근데 혼자 있어도 잘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하지만 잘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부부가 함께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뉴스킨을 하면서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있는데 스폰서 사장님이 나대라는 말이 제일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제가 군대에서 업무 스타일이 혼자 뒤에서 처리하고 절대 제 성과에 대해서 나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기 안에서는 그렇게 나대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알리라고. 근데 밖에서는 나대라는 말이 되게 안 좋은 말이지만 이 안에서는 나대라는 게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난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우연히 끄적였던 그림 한 장으로 나댈 수 있는 그런 신호탄이 좀 터질 때가 있었거든요. 뭐냐면 제가 혼자 막 끄적이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조규철 사장님을 그때 낙서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이선혜 사장님이 2일차 랠리 강연 때 PPT 내용으로 쓰시고, 그리고 제가 현주 사장님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현주 사장님이 이제 그날 다이아몬드 핀업을 하셔가지고 제가 뭘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근데 저는 전공자도 아니고 그냥 좀 창피해서 드릴까 말까 드렸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러면서 이게 저한테는 신호탄이었던 거예요. 나대기 신호탄. 그러니까 나는 뭔가 나대야 된다 그러면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더 춤추고 막 이래야 나대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하나 했더니 사람들이 하나하나 저를 한 명 한 명씩 저를 알아보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9개월 동안 내가 뭘 했나 찾아보니까 뭐 위드 저희 팀 그 복제툴 만들 때도 같이 참여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180도 프로모션 하기 전에 그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그 만날 때 사업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책자도 만들고, 임상집도 만들고, 동안방인 해독방 포스터도 만들고, 그리고 뭐 카드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제가 그렸던 그림이 리더 사장님들 큰 강연에서 쓰이는 걸 보고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라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그냥 그리고 또 이렇게 카드로 디자인을 하니까 요즘 밀레니얼 시대 세대들은 이런 그림에 되게 좀 많이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뉴스킨 하라는 걸 또 홍보를 하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제 랑아 그룹 그 로고까지 제가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해시컨을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면 그 다이어리를 개편을 해야 되는데 그 수성님이랑 원장님이 저 얘기를 하셔가지고 너무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예쁘게 잘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디자인 예쁜 거 만들면 좋으니까 했는데 그 전국에서 해식에서 다 사용을 하고 너무 좋아하니까 그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팀에서 바인더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팀에서 테크어랑 뭐 매니지먼트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강조만 많이 하지 어떤 툴이 없어서 좀 잠깐 흩어져가지고 이거를 스포너 사장님이랑 다 얘기를 해서 제작을 했는데 바인더도 만들고 나니까 너무 제가 뿌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바인더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만들 생각이 없었을 때는 혼자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만들어서 우리 팀이 이렇게 쓰는 걸 보니까 되게 굉장히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드림 캠프 때 그 랑연홈 쇼핑 이것도 한 코너를 맡아서 제 사장님들과 함께 제작을 했는데 좀 많이 힘들긴 했거든요.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막 찾아보면서 만들었는데 그래도 만들고 나서 이게 딱 영상이 틀어지는 그 순간에 되게 막 묘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은 되게 웃으면서 봤지만 저는 못 웃었어요. 막 되게 막 허점 찾느라 아 저걸 저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너무 뿌듯했던 시간이었죠. 그리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따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그렇게 활동을 쭉 하면서 아 그러면 내가 이거를 갖고 있는 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 했는데 영상을 뉴스킨 하면서 처음 공부를 한 거예요.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유튜브 촬영을 하고 이게 구독자 수가 많으면은 막 수입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치중하지 않고 저의 유튜브 목적은 많은 구독자 수보다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자. 그리고 너만 보면 돼. 이런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어요. 너만 보면 돼. 그냥 이런 마음으로. 그랬더니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뭐 언니 유튜브 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언니 모습 보면서 너무 행복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뭐 행복해질 수 있다면 딱 언니 모습일 것 같아요. 뉴스킨 제품이 좋아서 해서 좋다고 해서 그냥 화장품 사는 것처럼 썼는데 아무것도 모를 때는 다단계 왜 하나 싶었대요. 근데 보면 볼수록 왜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단순히 화장품을 팔아서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서로의 행복을 위해 일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인상이 깊다고 같이 일하고 싶은 친구가 이렇게 카톡을 보낸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 이런 게 나는 이 친구를 생각하면서 만들긴 했지만 이렇게 실상 이렇게 결과가 오는 걸 보고 아 역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었고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같이 나랑 뉴스킨 하자, 뉴스킨 하면서 행복해지자라는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거의 1년 동안 이렇게 파트너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제가 좋은 거를 공유를 했을 뿐인데 이 친구들이 꿈이 있고 다 서로의 역량이 높다 보니까 그냥 보여줬을 뿐인데 그냥 본인들이 선택을 하고 근데 본인들이 또 이 안에서 꿈을 꾸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비전은 2016년도 때 라가 송년회 때 제가 초대자로 갔거든요. 그냥 일반 소비자로. 근데 체험별 안진호 사장님이 초대자가 저 하나였어요. 추는 갑자기 저를 불러서 춤을 시키길래 한별 사장님이 저 뻘쭘할까봐 같이 쳐주는 거예요. 진짜 골반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쳤는데 진짜 비전은 이번에 드림캠프에 안진별 팀이 30명이 갔어요. 그 중에 저희 그러니까 저랑 남편의 팀이 11명이 갔어요. 단지 그냥 1년이 지나고 그냥 할 걸 했을 뿐인데 와 이게 내 버릇이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된 거예요. 되게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좀 뭐라 그러지? 되게 그냥 얼떨결했어요. 그냥 전 같이 가자고 계속 그냥 했을 뿐인데 이렇게 팀을 이뤄서 우리 스폰서님 팀의 상당한 지분을 차지했다는 그 만족감에 너무 뿌듯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아 나도 사업적인 성과를 따졌을 때 목표를 한번 설정해 봐야 되겠다 했을 때 저는 이런 목표가 있어요. 전 이번 달에 루비를 마감을 할 거고요. 5천 지부의 안정화를 시키고 30개의 ARO를 만들고 그리고 올해 12월에는 다이아를 마감할 계획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런 목표가 있지만 이런 목표보다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감정 관리를 하고 그거를 막 힘들어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란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항상 뉴스킨 할 때마다 고민이 항상 달라지잖아요. 처음에는 대리점 달 때 하는 고민, 파트너가 생기면서 하는 고민, 그 파트너와 또 씨름할 때 고민, 그 파트너가 또 떠날 때 고민, 막 되게 다양한 고민을 하는데 그때마다 감정 관리를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떤 상황이 와도 일단 내 문제를 삼지 않은 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 마음의 평안을 무엇보다도 바꾸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포용을 하고 불필요한 감정 개입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 진짜로 진정한 발음이 안 되죠? 진정한 리더로 거듭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핀을 빨리 가고 싶고 물론 빨리 가고 싶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2019년에는 이거를 목표로 뛸 거예요. 내 감정이 놀아나지 않는 거, 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이 1년 동안 집중했던 거는 방탄 한 번 더 나오죠. 이 친구들이 유엔 연설 때 이제 한 내용인데 이 안에 제가 하고 싶은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나도 내가 좋아하는 일 선택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나를 먼저 아껴줘야 스스로 사랑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친구가 한 얘기가 어제 실수를 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게 여전히 어제의 저도 여전히 저입니다. 오늘의 저는 그 모든 잘못과 실수를 한 그대로의 저입니다. 하지만 내일 조금은 더 현명해지겠지만 그것도 저입니다. 많은 잘못을 했고 두려움도 많지만 제 자신을 꼭 껴안아 줄 겁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조금씩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계속적으로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똑같거든요. 이 뉴스킨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려고 뉴스킨 하는데 그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힘들어하면은 좀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백만장자가 되어야지 막 다른 보고 아 갑자기 감정이 막 올라오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제 집중했던 거는. 그래서 처음에 전역하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야 1년만 더 하다가 뭐 한다고 뭐가 급해서 그렇게 투잡으로 해 이러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잘한 거는 1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제가 저녁을 미뤄요 이랬는데 진짜 1년 동안 너무 많은 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내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 사고방식도 그렇고 삶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너무 많은 게 변하다 보니까 한 번도 거짓말 안 하고 저녁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 별명이에요. 제 별명이 병아리예요. 제가 루미스파데이 때 초청받아서 왔을 때 노란색 맨투맨 입고 왔거든요. 그때 최혜연 사장님이 병아리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귀엽다고 칭찬해 주신 건데 저한테 병아리가 안 좋은 뜻인 이유가 우리 옛날에 학교 앞에 병아리 사면은 금방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잖아요. 제가 되게 스트레스에 취약했던 사람이 조금만 스트레스를 주면은 막
막 싫으시러 말다가 막 죽어 나가는데 이 안에서 이런 모습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내가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걸 한번 깨닫고 나니까 와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 스스로가 나를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나를 믿지 못하는데 무슨 파트너 사장님들을 믿겠냐. 그러니까 파트너 사장님이 지금 막 대리점이 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그대로에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백만장자가 돼서 그룹장이 돼서 모든 그룹 왜 울어요 사장님 막 그런 그룹장이 돼서 되게 그룹을 이끄는 그런 멋진 리더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그게 내가 스폰서로서 해줄 수 있는 거였더라고요. 우리끼리 넘어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변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다면 이 안에서는 누구든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변했기 때문에 저는 절대 제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원한다면 누구든 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문제는 내가 그걸 원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뉴스킨을 한다고 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병아리 같은 모습을 이 시간부로 버리고 정말 독수리 같은 사업자로 변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많은 사장님들이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다들 나답게 행복한 뉴스킨을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